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고민 사연 보내주신 거를 영상으로 답변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메일 보내주고 계신데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 설명란 하단 부분에 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놓을 테니까요. 간절하신 분들은 정성껏 메일을 써주시면 제가 정성껏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고민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사연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성배 선생님. 저는 유튜브를 통해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오르는 집값을 보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집을 가질 수 없겠지 라는 생각을 품었었는데,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나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바뀌어 요즘은 생활하면서도 힘이 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한테 내 집이 없겠지, 내가 잘 할 수 없겠지, 안 되겠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많은 분들한테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리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것들을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이분이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셨다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처음으로 저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인천에서 혼자 살고 있는 27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연봉은 올해 조금 올라서 2,500만 원이고요. 매달 100에서 120만 원을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진 돈은 총 1,800만 원입니다. 30살까지 아착같이 1억을 모아서 부동산 공부를 조금씩 해서 경매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너무나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전세는 앞으로 계속 월세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하고, 주변에서 1인 가구, 자녀도 없고 미혼의 무주택 기간도 길지 않아서 아파트 청약 가점이 매우 낮아 어렵다고 하는데, 추첨제는 로또라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아침 8시부터 6시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것저것 영상을 보고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작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적금보다 나은 수익을 조금씩 불려나가고 있는데, 내 집 마련의 희망은 왜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면, 우선 이분은 연봉이 이제 2,500만 원인데 매달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이제 1인 가구로 생활을 하면서 모으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1,800만 원이니까 시드머니가 작습니다, 지금. 뭐 27살이니까 젊기도 하고, 근데 이 돈을 모아서 이제 경매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경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자금이 작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17평형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3억 원이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에서 3억 원의 계약금을 하기 위해서는 10%인 최소한 3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800만 원밖에 없죠. 현재 자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막연하게 재테크를 나도 해야 되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 자체는 좋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드머니를 모아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자금도 작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빨리 성과를 보기 위해서 소액으로 가능한 경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그렇게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미국 주식을 투자해서 이제 적금보다 나은 수익으로 조금씩 불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장이 떨어졌다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애플로 문자를 받았는데, 애플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주가 내주로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 뭐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의 내가 자금이 있었을 때 필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괜찮아요. 포트폴리오 중에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같이 믹스시켜 가지고 가져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안전한 데만 투자한다? 이거보다는 안전 자산과 그 위험 자산의 비중을 나눠 가지고 투자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27살의 어린 나이, 인생에 지금 인생의 경험이 없는 이런 나이에 주식에 투자했다가 지금 바이러스 사태로 경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주가들의 흔들림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된다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안전자산인 적금을 통해 가지고, 예금을 통해 가지고 내 자산을 조금씩 늘리는 게 맞습니다.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적금이나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나의 소비 습관을 일단은 절제를 하고, 이렇게 안전한 자산들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때도 안정적인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먼저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이지, 그거를 뭐 위험 자산이 큰 주식이라든가 다른 여타 자산들로 투자를 했을 때는 지금 투자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하고 있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적금 1,8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종잣돈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안전자산들은 예금으로 돌리거나 잘 보관을 하고 있어서 이 자산이 새어나가지 않게끔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월급을 받는 거에서 이제 적금식으로 조금씩, 뭐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씩 4만 원씩 한 주씩 산다거나 이런 적금식으로 주식을 조금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 종잣돈을 가지고 절대로 주식에 투자하게 됐을 때는, 리스크의 변동성이 생겼을 때는 정말 꿈과 희망이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만약에 종잣돈을 갖고 있지 않은, 시드머니가 작은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똑같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종잣돈이 없을 때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항상 리스크가 많고 실패를 하고 투자를 했을 때 내 돈을 많이 잃는 거예요. 왜? 돈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부동산도 많이 오를 거를 내가 선점해서 살려고 하고, 경매로 리스크가 많은 물건들을 내가 낙찰받으려고 하고, 채권 같은 것들도 위험 수익이 높은 것들을 내가 투자하려고 하고. 왜?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나중에 지금 가지고 있는 1,8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원금 보장도 어려울 수 있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결혼 생각이 없고 제조업 회사에서 회계 업무 파트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 매년 연봉은 조금씩 밖에 안 오르는데 집값은 오르고 있어. 제가 열심히 모아서 30살에 1억을 모은다고 해도 제가 살고 싶은 집들은 집값이 계속 지금처럼 오를까봐 두렵기만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이직을 위해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공부까지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내 집 마련의 틀을 잡아야 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제가 지식이 좁고 용기도 부족하다 보니 책을 읽거나 하는 거 말고는 뭔가 실행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잣돈도 적다 보니 무서운 마음이 큰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블로그 및 부업도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 가치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 행복하지만, 집 생각만 하면 중소기업 청년 자금 대출 한 번 더 연장 가능하다지만, 저는 전세 연장보다 가점 낮은 20대 점수로 어떤 식으로 집을 사야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은 2018년 5월 31일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2만 원씩 넣었다가 10만 원씩 넣었으며 현재 잔액은 122만 원입니다. 대화가 통하는 어른도 없고 중소기업 청년 자금 대출도 유튜브랑 글 찾아가면서 한 거라, 앞으로 저의 내 집 마련과 부모님 걱정도 되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글을 처음 적어 보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임성배 선생님 영상을 보고 진심을 느껴지고 희망을 가지다 보니 이렇게 메일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선생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연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나 지금 많고, 그리고 1인 가구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분들이 저한테 많이 또 메일을 보내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사연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040들의 패닉 바잉, 그리고 20, 30대들이 꿈과 희망이 없고 좌절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경기도 많이 안 좋고 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희망을 잃어버리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사연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하고 이분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1인 가구의 생활을 하면서 매달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저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비 습관이 그래도 자기가 번 돈의 50% 정도를 저축할 정도면 돈에 대한 관념이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모아서 무언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소비 지출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보도 셰프의 돈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으니까 만약에 못 읽어보셨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 저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돈을, 시드머니가 1,800만 원인데 이 1,800만 원을 가지고 돈을 좀 모아서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경매는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낙찰받게 된다면 이제 향후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든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자격 제한의 규제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분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써 있긴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지금 시드머니도 1,800만 원으로 작고, 그리고 주택 청약도 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점도 낮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1인 가구라든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 종잣돈이 작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분 역시도 지금 100만 원씩, 120만 원씩 모으고 있는데, 먼 미래를 보니까 내가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100만 원씩 모아서 뭐하나, 1년 모아봤자 1,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나 멀리만 봐서 그래요. 지금 현재 5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의 결과치를 본다면 이분이 100만 원 모으는 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1,200만 원씩 언제 5억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10억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세우는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 이 목표의 성과들을 발전시켜가지고 하나하나를, 이러한 솔루션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내가 얼마를 모으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의 계단을 한 단계 밟고, 그 다음에 2년이 됐을 때는 내가 더 절약해서 얼마를 모으겠다고 하는 목표를 정해서 이 계단들을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최근에는 블로그라고 하는 부업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 가치의 발견을 하고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서 한 달에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발에 차이는 사람들이 월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50대 이상의 분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은 이제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비대면으로 일을 하는 그런 시장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회사에서 언제 잘리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42살이지만 제가 제 주변의 친구들도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블로그 마케팅이나 인터넷 마케팅은 돈이 들지 않아요. 별로 들지 않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 그냥 앉아가지고 자기가 쓰는 글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무언가 가치를 주면서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고, 정말 좋은 21세기를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 구독자분들께서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마케팅 중에 본인하고 부합되는 인터넷 마케팅이 무엇인가,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또 블로그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반드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 난 60대라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컴퓨터를 잘 못해서 난 못할 것 같아. 그거는 자기 변명이에요. 패배자들이 하는 자기 변명. 70대가 넘은 할머니, 유명하신 분도 지금 유튜브 하신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60대 이상의 유튜브, 블로그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 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현재 실업자가 돼가지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 있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인터넷 마케팅이라든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특히나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더 잘하는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 회계에 대한 일을 담당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회계 업무 파트를 하고 있는 이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이제 발견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블로그 마케팅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 더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 블로그 마케팅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인터넷 강좌들 중에 괜찮은 강좌를 뭐 한두 개 정도 좀 수강을 하셔가지고 인터넷으로 좀 강의를 신청해서 좀 이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극대화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블로그에 쌓이는 이런 글들을 통해서 향후에는 본인이 책을 쓴다든가 또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또 다른 강좌를 연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생각하면서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별로 돈이 들지 않으니까. 또한 그러면서 그러한 컨텐츠들이 쌓였을 때 이분이 보고 계신 지금의 유튜브처럼 유튜브로 연계시켜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닫아 놓으니까 어려운 건데, 저도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 저도 핸드폰 하나로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편집 같은 것도 잘 몰라요. 핸드폰으로 그냥 편집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고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1인 가구고 가점이 낮다고 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추첨제가 있는 물량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청약을 하셔가지고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도 이제 신도시 물량들, 추첨이 70%가 있는 물량들을 소개시켜 드렸죠. 그런 물량들을 입지가 좀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잣돈을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점은 낮지만 추첨제를 통해서 시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미계약 물량들이 나오게 됐을 때 그 미계약 물량들을 계속 청약 신청을 해가지고 신규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규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드는데 일단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 안 된다면은 이제 경매라든가 구축의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27살이면 35살까지도 시간을 길게 잡고 너무 단기간에 경매로 뭐 단타로 얼마 버는 것보다 정말 신축 아파트, 좋은 아파트를 추첨제나 또는 이 미계약분 물량들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됐을 때 가치가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장기 플랜을 가지고 조금씩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성공할 가능성 90%가 넘는다고 보여져요. 인생에 성공을 할 가능성이, 뭐 제가 이분을 감히 평가할 단계는 아니지만 제가 저보다 뭐 10살이나 어린 동생으로서 제가 본다면은 이미 100만 원 이상을 저축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의 생활을 절제하고 이러한 몸이 습관에 배게 되면은 20살, 뭐 30살, 40살이 됐을 때도 이런 습관들이 몸에 뱄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돈을 써야 될 때만 내가 판단해서 인지 능력이 있어가지고 판단해서 쓴다는 거예요. 아직도 40살, 50살, 60살이 돼도 본인이 써야 되는 돈인지 써야 되지 않는 돈인지를 판단 못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능력이 지금 현재 있는 것 같고, 지금 책이라던가 블로그 마케팅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번외 수입들을 이제 올려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고, 다만 목표가 너무 크다 보니까는 이 내 집을 마련하기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종잣돈을 모은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 교육 같은 거 제가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뭐 교육 받는 거 20만 원, 30만 원 같은 거는 절대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검증이 된 사람이라면, 검증이 된 분들의 강좌라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돈을 주고, 뭐 200만 원, 300만 원의 돈을 주고 듣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을 위해서 20만 원, 뭐 10만 원, 30만 원 정도에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을 투자하면서 죽을 때까지 공부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블로그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버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도 갖고,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 만족도 얻고 수익의 번웨이 파이프 라인들을 좀 구축하면서
이러한 적금들을 통해서 돈을 점점 더 모아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내 집이라고 하는 꿈을 반드시 좀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20대 분들, 30대 분들,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가점이 낮다면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방법은 추첨제 물량이 많은 물량들을 입지가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계약 물량들, 개발 가치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던 17평의 아파트라든가 17평형, 17평형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많으신 분들, 자녀가 2명 이상 되는 분들은 잘 선호하지가 않죠. 그런 17평의 물량들을 공략해가지고 내 집으로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게 쉽냐? 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했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31살인 제 동생도 그런 아파트 다 분양받았고, 주변에 있는 제 친구의 동생들도 다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가지고 분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미계약 물량들을 선별해가지고 내 집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좋은 핵심의 아파트, 34평의 아파트, 방 3개,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경쟁을 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겁니다. 남들과 틀린 시각을 가지고 남들과 틀린 방법을 통해서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추첨제 물량들이나 남들이 잘 보지 않는 미계약분 물량들도 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을 때 그런 기회들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이분이 정말 나중에 내 집 마련을 해서 이런 메일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아, 정말 그때 절망이었고 희망이 없었는데 임성배 선생님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답변을 받아서 제가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제 얘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런 분들이 정말 성공을 하시고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을 제 영상에서 또 담고 싶고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지금 힘든 시기인데 20대 분의 가점도 작고 지금 종잣돈도 많이 없는 분의 이 사연을 제가 채택해 봤고, 지금 많은 분들이 돈이 없고 꿈과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았다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조금의 단계, 그 조금의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그 단계를 다 넘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개의 단계를, 두 개의 단계를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올라가시면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반드시 넘을 수 있는 산이고 그 이후에 높은 산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 30대 분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돈이 없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사업에 실패를 하셨거나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그리고 바이러스 사태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마케팅에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 결혼에 대해서 제가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 결혼에 대한 영상 위에 링크 하나 걸어 놓을 테니까 이분이 만약에 안 보셨다면 꼭 봤으면 좋겠고, 결혼을 하신 분들이나 결혼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단에 링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